노관규 도지사 도전 운명 준 도당위원장은 누구? 동부권 주철현, 서부권 신정훈, 서삼석, 김영록, 이계호 등 다자구들. 6인 경선에서 동부권 승자와 서부권 승자 간 의대 유추 대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석 모두를 차지하면서 총선은 끝이 났지만 이제 관심은 다가오는 26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전남도당 위원장의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7월을 전후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합니다. 차기 도당위원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2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통상 임기 2년을 보장받으면 2026년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전남 도당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내세워 당권과 실무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인재 영입과 비례대표 선발에 깊숙이 관여하고 당무감사에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부권 현 도당위원장 신정훈을 포함해 이계호, 서삼석, 김원희 등 4명의 당선자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차기 도당위원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부권에서는 관례대로 현재 서부권의 도당위원장을 맡아왔으니 이번 22대 전반기에서는 동부권이 맡을 차례라는 주장을 펼치며 동부권에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럴 경우 동부권에서는 주철현 당선자 외에는 김문수, 권양엽, 조계원, 문금주 등 4명 모두가 초선으로 도당위원장 후보자 자격 미딜로 주철현 당선자 단독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번 전남도당위원장 자리안 증차대한 이유는 도당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민감한 의대 유치 문제와 도지사 후보자, 더불어시, 도의원들의 물갈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노관규 시장도 도당위원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관규 후원자를 자청하는 김문수 당선자는 총선 선거 과정에서 노관규의 지지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순천 시민들이 노관규 시장을 표로 뽑아놨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4년 임기를 채울 수밖에 없는 현직 시장인데 그 현직 시장을 무시하고 어떤 걸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직 시장이 잘하는 거는 잘했다고 밀어주고 그러나 지금은 또 왕국도 아니고 또 별도로 의원을 뽑아둔 이유가 있거든요. 견제하라고 의원을 또 뽑아놨잖아요. 만약에 의원이 필요 없고 시장 혼자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의원을 뽑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사실은 이 의회 정치를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처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또 의회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상호 건전한 긴장 관계, 건전한 견제 관계. 그래서 잘하는 거는 서로 밀어주고 잘못한 건 서로 견제하는 원리의 기능대로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관규 시장이 잘하는 거는 저는 잘했다고 할 겁니다. 다만 너무 또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저도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 생각입니다. 향후 계속 소통을 할 계획은 있죠? 저는 애초부터요, 저를 지지했건 안 했건, 또 더군다나 지금 아직도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노관규 시장은 현직 단체장이라서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관건 선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노관규 시장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저 도와달라고 제가 쫓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전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 간 합의에 따라 추대를 해왔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김승남 도당위원장이 맡아 지방선거를 치르고 후반기에 접어들어 신정훈 당선자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왔습니다. 주철현 당선자와 권항엽 당선자는 동부권이 뭉쳐야 의대 유치를 할 수 있다 말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재를 저지해야 된다. 반드시 저희가 하나로 단결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의대가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양에도 국가산단이 있고 여수에도 화학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많은 또 산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황금병원인 전남대 병원까지 이렇게 이동거리가 111km나 됩니다. 그리고 전남 동부권은 전라도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재정기여도는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해서
주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전남 동부권에 의대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낮지만 경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민주당 권리당원들만의 투표로 도당위원장 경선을 치른다면 초선인 김문수의 당선인이 제일 유력합니다. 전남도당 권리당원 수가 6만 정도인데 이 중 3분의 1인 미만이 순천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선인 관계로 도당위원장 출마가 어렵다면 그 혜택은 자연스럽게 주철현에게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철현이 도당위원이 된다면 가장 껄끄러우는 건 노관규입니다. 목포가 1번, 여수가 2번, 순천이 3번째예요. 이번에 지역구 나누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4년 전에 제가 무소속 출마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선거 때만 그냥 막 팍들여갖고 날리고 오물오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 위상에 맞는 정책인 대접을 지금 못 받는 거예요.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큰 정치력이 지금 필요할 때예요, 우리가. 이거는 지역민들의 단합된 힘에서 나오는 일이고, 요것도 기저는 먹고 살기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향후에 저도 이제 2년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크게 전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때이고 그렇습니다. 나간에서 늘 시정에 도와주기 위해서 감사드리면서 우선은 제가 나간군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를 해줘요. 나간과 순천에서는 대량이 왜 다른 지역과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를 얘기를 해줍니다. 유서 깊은 도시의 의상에 맞도록 시정도 잘해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하고 여기는 사무관이 나가는 성장하고 둘이가 왔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잘했어요. 두 분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요리 나오셔서 제가 시장은 멀리 있어서 잘 못 오니까 잘 더 모시겠다. 인사를 좀 크게 하십시오. 잘 모시겠다. 그리고 나가니 대단한 게 제가 명명한데 전임 위원장들이 여기로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정유진 위원장님하고 곧 퇴직하신 위원장님 오셨는데 일어서서 인사하십시오. 여러분들 뿌리가 여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얼굴 어떻게 더 좋아지셨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지사 선거 경선에 나가자면 가장 먼저 민주당 입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도당위원장 자리를 취지한 주철현이 강력한 경쟁자인 노관규를 입당시키려 하겠느냐는 문제 부딪힙니다. 그래서 도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중앙당 입당인데 이 경우 이재명 당대표의 오랜 특보를 지낸 김문수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노관규의 입장에서는 김문수의 손을 잡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선 이야기가 불거진 데는 의대 유치를 둘러싸고 동부권과 서부권의 감정 싸움이 도를 넘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임기가 끝나는 전남도당 경선에서 누가 당선될지 세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오 남뉴스 김근철입니다.